회사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람이겠지? 일단 이 사례부터 같이 볼까? 나 집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내가 보여달라는 집 말고 세 군데나 더 보여주셨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거든. 나 꼭 이 사장님과 계약해야겠지. 너무 미안해서 다른 부동산은 못 가겠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녀석도 예전의 나랑 비슷하구나 싶더라고. 아직 한 가지 모드밖에 모르는 쪼렛 말이야. 모드? 그게 뭐야? 오늘 시간 내서 작정하고 말해줄게. 나도 미리미리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었을 텐데 나는 그냥 생으로 몸통 박치기 하면서 터득한 거니까 우리 구독자들은 무난히 잘 얻어갔으면 해. 아참, 아직 구독 안 했으면 말 안 해줄 거야? 사이버.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대부분의 관계는 가족, 동창, 동네 친구, 애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과 사귀는 목적은 뭐겠어? 따뜻한 애정과 사랑이겠지. 이 관계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누구나 잘 알 거야. 공감하고 도와주고 의리 있고 배려 있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훈련한 매우 익숙한 미덕이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맺어온 인간관계는 이렇게 애정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야. 이 모드를 애정관계라고 이름 붙일게. 근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새로운 모드의 인간관계도 시작돼. 거래처 직원과도 일해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야 하고 하다못해 옷가게 언니랑도 관계를 맺지. 부동산 사장님이 너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이유는 뭐겠어? 네가 딸 같고 아들 같아서? 세상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99%의 사장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너의 인감도장, 빠르게 입금되는 복비야. 근데 너는 너의 이득과 사장님과의 의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니 누가 손해를 보고 마상을 입을지는 뻔히 보이지. 이 관계들은 제1의 목적이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 되는 관계거든. 이런 이득 관계는 애정 관계만 맺어왔던 순진한 사회 초년생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모든 관계를 애정 모드로만 설정해놓고 살면 호구의 슈퍼을이 되기 십상이거든. 자칫 잘못해서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영악한 고수에게 걸리면 덤탱이 맞고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감사하다며 선물까지 하게 된다 너. 그날 밤 자리에 누워 아우 찝찝하네, 나 당한 건가? 하면서 이불킥을 하게 될 거야. 요즘 난리인 로맨스 스캠도 이 모드 설정이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지. 한 사람은 이득 모드, 한 사람은 애정 모드. 피해자는 누가 되겠어? 애정 모드의 사람이 되겠지. 다시 너의 고민으로 돌아가면 부동산 사장님과 너의 관계는 각자의 이득이 우선인 이득 관계가 확실하지? 모드 설정 됐어? 이 모드에서 취해야 할 아이템은 사장님에 대한 이해심, 배려심, 공감 능력 이런 애정 모드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베트나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야. 베트나가 뭐냐고?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하지. 네가 딱 한 부동산에서만 집을 보고 구한다면 너는 너의 베트나를 전혀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야. 가격이나 이사 날짜 등 너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도 너에게는 다른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베트나를 이용한 심리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고수거든.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야? 아우 이거 오해도 몇 팀 보러 올 건데 내일 되면 없어지는 물건이에요. 지금 얼른 가게 약금 넣으셔야 돼요. 나 말고도 다른 베트나가 많다는 걸 안다면 그 순간 손님들은 초조한 마음이 들어버리거든. 이게 바로 베트나의 힘인 거지. 사장님은 베트나로 심리전까지 하는 고수인데 너는 미안하다느니 의리를 지킨다느니 이러고 있어. 이득관계 모드에서도 신뢰와 예의는 지키되 너를 위한 베트나는 마련해 둬야겠지. 너와 비슷한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까? 2002년 서울시가 청계천 보건공사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예상했어. 당시 청계천에는 6만 5천여 개의 점포가 있었고 20여만 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 조그만 동네 재개발 사업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겠어. 역시나 상인들은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반대했어. 서울시는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지. 공사기간 중에 동대문 운동장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되신다면 송파구에 부지를 따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에도 상인들은 꿈쩍하지 않았어. 이미 잘 되고 있는 가게의 터를 송파구의 변두리로 옮기는 건 엄청난 손해가 될 테니까. 그러자 서울시는 상인들의 반대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다른 제안을 했어. 알겠습니다. 청계천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계국가가 너무 낡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이참에 국가 도로를 전면 보수해야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걸릴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이 통제되고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테니까. 안전상의 문제라 반대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해져 버린 거지. 이럴 바에는 그냥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청계천 공사에 협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어. 상인들에게는 마땅한 베트나가 없었으니 그냥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어때? 너도 다른 집도 열심히 보면서 최대한 많은 베트나를 마련해 둬야겠지? 여기까지 듣고 와우 이득관계 모드로만 머리를 쓰며 살아야겠어 하면 안 돼. 한때 성공을 누린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지.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락을 가고 나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더라고. 그래서 인간이란 하등 믿을 게 못돼. 저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만 힘쓰느라 이득관계 모드로만 살았나 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니 참 각박한 인생이다 싶더라고. 한 가지 모드밖에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적재적소의 모드를 변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은 직접적으로 돈이 걸린 관계는 대부분 이득관계 모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애매한 관계에서 어떤 모드를 선택할까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친해졌다던가 사장과 손님으로 만났는데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며 친분이 생겼다던가 이득관계로만 보기에는 모호한 관계들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너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다가온다면 이득관계 모드로만 설정하고 살벌하게 살지는 말았으면 해. 그런 마음으로 너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사람을 곁에 남기는 게 어쩌면 더 큰 복이 될지도 모르거든. 이득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얻지만 애정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말이야. 오늘은 이만 할게. 그 사이 잘 지내고 있어. 안녕. 사이버.